안녕하세요.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창직 시장 과연 어떤 분야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임신 계획에서 출산 육아까지 내 아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아이에 관한 건 내게 맡겨라. 김유미 베이비 플래너. 경력단절 여성의 창직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하나를 낳더라도 제대로 키우자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죠? 내 아이를 좀 더 안전하게 확실한 정보로 육아를 하고 싶어하는 엄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임신 계획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정보로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는 김유미 베이비 플래너, 또 창직 관련 강의로 유명한 크레벤 백기락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베이비 플래너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웨딩 플래너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약간은 감이 오기는 하는데 좀 궁금해요. 네네. 출산 전을 말하는 건지 그 이후를 관리해주는 건지 어떤 건가요? 요즘은 많은 부모님들께서 사실 계획 임신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임신 전 산전 검사라든가 엽산제 복용부터 시작을 해서 출산 후 육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네. 저희가 임신 전부터 후까지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해주시고 계신데 네네. 그러면 미혼이신가요? 기혼이신가요? 저도 지금 5살, 3살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고요. 네. 네, 그렇게 저처럼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는 직업이 베이비 플래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병원 추천까지 다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좀 제휴된 특정 기관으로 좀 치우쳐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그런데 예비맘들도 소비자의 권리는 사실 선택의 권리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어머님들을 배웠을 때 1:1 맞춤 상담을 통해서 지금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그분에게 맞는 병원들을 이제 두세 군데 정도 추천을 해드려서 네. 그 중에서 이제 예비맘들이 초이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선택권을 드리고 있어요. 아. 네. 상담을 통해서 이제 병원 추천도 해주시고 네. 기관들도 다 연결을 해주실 텐데 네. 어떤 거를 좀 기준으로 삼으세요?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엄마들 사이에 입소문이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각 지역 어머니들 사이에서 이 병원 참 괜찮다더라 하는 소문도 굉장히 중요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가격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네. 어머니들이 어떤 시설을 원하시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 맞춤 상담을 통해서 엄마의 지금 환경이 고령 산모이신지 네. 아니면은 다태아신지에 따라서 대학병원이나 여성병원, 전문병원 이렇게 다양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을 해주실 텐데 처음에 상담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세요? 네, 그러니까 첫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지금 만났을 때 현재의 주수나 아니면 현재의 상황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머님들이 이제 먼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네. 저는 지금 예를 들면 병원을 지금 분만 병원을 옮겨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병원에서 이런 조련을 추천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많이 상담을 해오시는데 네.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사실 제일 먼저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첫 만남에서 상담하는 부분이 제일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 신뢰도 쌓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주로 사실은 요새 이제 난임 부부도 많다 보니까 네. 시험관 아기로 아이를 이제 어렵게 임신하신 부부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고령 산모님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은 벌써 아이들이 많이 커서 그렇죠. 주변의 정보를 받기가 많이 어려워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고령 산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또 외국에 살다 오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그런 출산이나 임신 문화에 대해서 적응을 못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네, 또 많이 궁금해하시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인 일반적인 어머님들도 사실 그 요새 인터넷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정보는 무수히 많은데 그중에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하셔서 음, 과연 어떤 정보가 정확할까요? 하고 문의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네. 또 아무래도 일하는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의뢰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사실은 워킹맘들이 제일 좋아하세요. 네.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업무도 바쁘시다 보니까 또 집에 오셔서 뭐 태교도 하셔야 되고, 네. 양육도 하셔야 되는데 뭐 어떤 정보까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고요. 또 하나 어떤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엄마들과의 만남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를 통해서 어떤 정보가 조금 요즘엔 트렌드는 어떤가요? 그리고 네. 저희가 지금 시기에 준비해야 될 건 어떤 건가요? 하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반대로 전업주부님들도 많이 문의를 주시나요? 네네. 네. 전업주부님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출산용품 할인이라던가 예를 들어 뭐 스튜디오나 돌잔치도 특별한 혜택들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업주부이신 만큼 내가 아이를 위해서 조금 더 특별하게 뭐 준비를 해주고 싶다 하실 때 저희한테 많이 문의를 주세요. 아, 그렇군요. 네.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네. 원래 쭉 이쪽 일을 해오셨나요? 저도 사실은 그 결혼 전에는 교육 쪽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결혼을 하고 좀 유산을 많이 하다 아, 보니까 네. 일을 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첫째를 임신하고 또 낳고 또 바로 둘째를 임신하고 하다 보니 저도 경력 단절이 한 6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력 단절되는 6년의 기간 동안 꾸준히 앞으로 아이들을 관련한 일을 해야겠다 해서 조금씩 준비를 해와서 현재 지금 베이비 플래너라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요. 근데 6년 동안의 경력 단절이 네. 있으셨어요. 네. 근데 누구나 쉽게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뛰어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집에만 있다 보면 많은 어머니들이 그러실 거예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내가 사회와 도태되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출산 후 이렇게 살도 찌다 보니까 내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시고요. 네. 그래서 사실 다시 사회로 나온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세요.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6년 동안 좀 자아 실현의 사실 목표도 있었거든요. 무슨 누구의 엄마와 누구의 아내가 아닌 네. 내 이름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도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무언가를 준비하면서 자격증도 보유했었고요. 그리고 엄마들과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서 엄마들이 원하는 건 무엇인지 많이 좀 알아보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베이비 플래너라는 일을 하고 있네요. 김유미 플래너 같은 네.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지만 육아에 치이다 보면 사실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많은 여성들이 꿈을 꾸고 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 경력 단절이라는 거는 이전의 관점이죠. 네. 이전에 하던 일이 있으니까 끝난 건데 거꾸로 보면 새로운 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김유미 플래너 같은 경우도 네. 아마 그 기간을 뭔가 더 잘하고 싶어서 음. 사실 육아라는 거는 남자들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미혼 여성들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건데 그 새로운 경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직업이라는 건 사실 좀 평균치보다 좀 잘해야 사실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을 쪼갠다는 게 뭐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은 한가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럼요. 더 잘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쪼개서 공부를 하고 음. 예를 들면 자격증을 따고 하는 거니까 그 점에서는 그 강력한 의지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많은 경험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관점의 전환이 이 경력 단절 문제를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지도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경험을 활용하는 네. 것도 참 필요합니다. 네. 근데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떤 기관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나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히 선진국이에요. 네. 그 뭐 저는 일단 여성분들에게 지원되는 것들은 잘 모릅니다만 그 이제 뭐 취업이라든가 남성분들한테 상담을 해보면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을 너무 모르세요. 네. 네, 왜냐하면 평상시에 사실 일부러 찾아보질 않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닥쳐서 보면은 마음이 조급하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언젠가 아이를 갖겠다. 언젠가 그리고 또 경력 단절이 시작되겠다면
제 생각에 한 1년만 미리 알아보셔도 아마 정말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아실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정부만 도와주는 게 아니죠. 민간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네. 요즘 또 소셜이 얼마나 발달이 돼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검색하고 그 사람들과 미리 교제를 하다 보면은 그 시기에 정말 맞는 사람들은 이제 당장 닥치면 좀 어렵더라도 네. 한 1년, 2년 미리만 준비를 하시면 나하고 정말 코드도 맞고 말이 잘 통하는 그런 전문가들을 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또 다시 좀 반복되는 것 같지만 미리 계획한다는 거. 아까 계획임신 얘기도 하셨는데 네. 이미 계획임신을 생각을 하셨다면 당연히 경력단을 생각하셨을 테니까 그렇죠. 좀 미리 그런 분들과 미리 좀 친분을 쌓아둔다면 시간 줄이고 돈 줄이고 이런 효과들이 좀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예.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다 보면 많은 정보들이 따라온다라고 그렇죠. 네.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김유미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유산의 아픔도 겪으셨다고 하셨고 또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이 베이비 플래너로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있었고 사실 저도 첫째는 매우 건강하게 출산을 해서 어려움 없이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육아를 하고 있었는데 둘째 아이가 출산을 하면서 난산으로 인해서 출산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가게 되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저도 많은 우울증도 겪었고 네. 그래서 아이가 계속 병원에 있으면서 그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물론 어떤 기관의 추천도 중요하지만 제 마음을 좀 공감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맞아요. 좋겠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자들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내 마음을 공감해줄 사람이 굉장히 맞아요. 필요하잖아요. 네. 우리 남편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거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임신 우울증도 있고 산후 우울증도 있거든요. 네. 그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자들이 이런 아이를 갖기 위해서 아이를 낳아서 행복한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이런 힘든 시간들을 겪어내는데 네. 그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내가 한번 같이 손 잡고 함께 해보자라는 네. 생각을 하고 마침 찾아보니 네, 한국 베이비 플래너 협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말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진짜 친언니 같은 마음으로 도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백일영 대표는 네. 집에 아내분들이 네.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론은 알죠. 저도 이론은 책을 아는데?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남편들의 제가 첫째 경험을 할 때 참 인상 깊은 경험이 있는데 네. 첫째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고. 근데 아내는 이제 아무래도 아기를 10개월 동안 이제 뱃속에 품고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마음은 좋은데 네. 그 뭐랄까 아빠로서의 마음이 안 느껴졌어요. 왜요?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느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1년쯤 지나니까 네. 그때서야 이제 예쁜 아기가 아니고 내 아이구나. 그래요? 그게 시간의 문제라는 게 좀 따라가니까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왜 아내가 이제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 그렇게 또 변하시는지 네. 또 애들은 애틋한지를 아빠로서는 아무래도 그 시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죠. 따라 붙는데 좀 시간에 좀 한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품고 맞아요. 있었던 네, 그렇죠. 모정과 부정은 약간 다른가 봐요. 네, 맞아요. 네. 절대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 그렇군요. 이런 아픔들이나 본인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고객들을 만났을 때 좀 더 대화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백일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아빠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네. 제가 이 말씀을 제일 많이 드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임신 출산을 통해서 엄마들은 사실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있기 때문에 교감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아빠 같은 경우에는 뭐 임신 기간 동안 당연히 교감을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출산을 해서도 사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밤마다 울어대는 게 아빠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부부에 따라서 각방을 쓰신다는 부부도 있으시고요. 네, 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100일이 지나고 아빠를 보면 웃어주고 옹알이를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아빠들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내 자식 같구나. 네,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대표님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네네. 이렇게 한국 베이비 플래너 협회만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국 베이비 플래너 협회라고 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있고요. 사실은 그 사설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현재는 베이비 플래너 협회가 유일한 저희 공식적인 협회입니다. 네. 무료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어. 저희가 이런 좋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무료 서비스인데요. 사실 선진국에서는 현재 상담하고 전화 상담만 이루어지더라도 유료 서비스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워낙 우리나라 저출산 국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조금 이제 무료 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이에요. 아. 네. 근데 왜 많은 예비맘들이 네네. 이런 혜택들을 못 보고 있는 걸까요? 조금 안타까운 게 사실 네.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의 신뢰를 많이 못 갖는 것도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저희가 다가갔을 때 나에게 무슨 물건을 팔러 온 게 아닐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료라고 말을 하지만 추후에 어떤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 때문에 일단 많은 예비맘들께서 아니에요. 괜찮아요라고 먼저 말씀들을 하세요. 그럴 네.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하세요? 저는 사실 그래요. 사람 인연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한 번에 인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박람회에서 어떤 산모님을 한 번 뵀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추후에 전화를 드릴게요.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전화를 안 받으시는구나 했는데 그 추후 박람회 또 뵙게 된 거예요. 네. 산모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게 인연이 돼서요. 지금은 저랑 언니 동생처럼 지내고요. 네, 그래서 물론 저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서비스를 저한테 권했을 때 좀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엄마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바뀔 수 있게 하는 것도 플래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또 알아보셨네요. 두 네. 번째 만났을 때. 사실 플래너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수익도 사실 플래너 역량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사람을 잘 기억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박람회 때 지나가시던 어머니들도 기억을 해서 다음 박람회 때 어머님 지난번에 오셨죠? 하면 되게 깜짝들 놀라세요. 정말 감동이죠. 네. 백기령 대표님, 이게 해외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왜 이렇게 각광받지 못하고 아직까지 호응이 저조할까요? 우선 우리나라가 사실 선진국에 진입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무형 서비스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문을 한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냐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도 상담료 지불하는 게 어려워요. 변호사분들도 받기가 힘들어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자문에 대해서 이게 그 가치를 아직 인정하지 않는 문화인데요. 네.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이 있었지만 저희는 당연히 그런 사람들한테 서비스 받는 거를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너무나 흔하잖아요. 네. 이게 결국 인식의 발달이거든요. 점점 이제 좀 특별한 네. 결혼, 그다음에 특별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그 의지가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그 문화를 이제 그냥 가만히 오게 할 것이냐.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이런 어떤 권장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좀 빨리 사람들이 인식을 시킬 거냐의 차이에 따라서는 저는 그렇게 머지 않았다고 봐요. 앞으로 한 5년 내외에 선진국에 있는 많은 자문적인 서비스들이 국내에 거의 대거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상담을 해보니까 어때요? 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던가요? 네, 굉장히 많으시고요. 사실 그냥 베이비 플래너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아까 처음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연해서 네. 도대체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해서 많이 이제 좀 거부를 하셨지만 네. 막상 상담을 받고 나시면요. 그때부터는 정말 자주 연락을 하시면서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네. 필요하고 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관여 안 된 부분이 없을 정도로 엄마들과 친밀감이 이루어지면은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많은 부분들에서 혜택을 줄 수 네네. 있는데 아직은 그 플래너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네, 좀 맞아요. 한계 같은 게 있나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저출산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산부인과 가시면 엄마들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저출산 시대인데 왜 이렇게 대기 시간이 긴가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네, 그렇듯이 그 아직도 예비맘들은 굉장히 많으시고요. 하지만 그에 비해 저희 플래너 숫자는 너무 적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플래너 이제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서 플래너들이 활동하시는 플래너들이 늘어나셔서 엄마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금 어머니들이 서비스 신청을 하시고도 바로 서비스 진행이 안 되는 곳들도 있으세요. 플래너들이 활동하시는 플래너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베이비 플래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하셔서 많은 어머님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베이비 플래너라는 그 명칭 자체가 좀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보통 제 이름 짓는 거 사실 대기업에서는 브랜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함부로 지으면 안 되는데 이게 앞에 누가 그 단어를 먼저 썼느냐 때문에 사람들은 인식을 좀 합니다. 그렇죠. 그 점에서 플래너라는 이 단어는 네. 이제 보험 쪽에서 워낙 많이 쓰는 단어다 보니까 네. 우리가 보통 명함을 내밀기 위해 사람들이 이름을 보지 않고요. 음. 회사명하고 그다음에 직업명을 먼저 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래너 그러는 순간 이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이 네. 기존의 다른 분야에서 경험한 것들이 떠오르시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뭐 장기적으로 이 베이비 플래너라는 게 이제 좋은 인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인식이 도저히 안 바뀐다면 명칭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뭐 출판사 쪽에서도 뭐 처음 나온 제목으로 안 돼서 두 번째 제목으로 바꿨더니 갑자기 책이 잘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뭐 어느 게 맞다 답은 못 내리지만 지금 일단 플래너라는 단어가 좀 딱딱하죠. 아무래도 하시는 일은 굉장히 어떤 소프트하고 네. 감성적인 일들인데 예. 이 명칭에서는 아직 저도 좀 딱딱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 참 좋겠네요. 네. 아무래도 아이를 또 하나만 낳다 보니까 네. 하나를 낳아도 제대로 키우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좀 뭐 육아용품이라든지 혹은 의류라든지 좋은 제품들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네, 네. 근데 거품도 많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나요? 네, 저희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사실 그런 육아용품들은 거품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엄마들이 제일 중요하시는 게 브랜드 인지도 같아요. 네. 우리 아이가 어디 걸 끌더라 하면 왜 아빠들이 벤츠 좋아하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이 유모차를 끌더라 하면은 마치 VIP가 된 것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근데 요새 조금 트렌드가 바뀌어서 엄마들이 예전에 고가의 그런 대형 럭셔리 유모차보다는 좀 스마트한 소비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분유도 한참 사냥 분유라고 많이 유행을 했었죠. 네. 그 사냥 분유도 사냥 분유의 함유량에 따라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사실 3% 미만만 들어가서 사냥분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광고나 브랜드 인지도에 그렇죠. 따라서 엄마들이 선택을 그냥 무조건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네. 오가닉 제품도 사실 출산 준비에 우리 베네 쪼고리, 네이는 필수거든요. 그때 엄마들이 항상 유기농, 오가닉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가격도 보통 2~3배 정도는 되고요. 네. 하지만 좀 모르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그 오가닉 제품을 삶아버리면 오가닉에 아무런 좀 도움이 오가닉 그 성분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저도 근데 몰랐어요. 엄마들은 대부분 아기용품을 팍팍 삶아야 좋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사셔서 보면 팍팍 다 삶으시거든요. 그러면 오가닉을 사실 의미가 아무것도 없으시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예를 들어 저희가 튼살 크림도 많이 임신 11주에서 12주에 튼살 관리를 시작을 하시는데 네. 튼살 크림도 말씀을 드리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외국 유명 브랜드들을 많이 선호들을 하세요. 그래서 면세점 가서 사오셨어요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 그래요. 제품의 인지도가 있다는 건 마케팅을 좀 많이 했다는 거고 그만큼 단가가 올라갔다는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성분들로 저희가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네.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결혼을 하셨고 네. 자녀분이 있으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일과 또 자녀를 키우는데 두 가지 다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제가 전업주부일 때는요. 사실 육아라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속된 말로 그러기도 하죠. 전업주부에게 월급을 준다면 얼마일까요? 라고 말을 하다시피 사실 너무 힘든 일들인데 그때는 하루가 너무 지쳐서 아이한테 계속 반복적인 사실 스트레스, 제어가 받는 스트레스, 짜증을 내기도 하고 네, 안 좋은 말들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일을 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저는 누군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한 사람이 임산부를 만나서
아이와 엄마 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굉장히 아름다운 직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임산부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 자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면요. 어쨌든 오늘 하루 아름답게 보고 온 것들에 대해서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내가 이 아이를 가졌을 때의 마음, 건강하게만 자라다고 했던 마음들의 맞아요. 생각이 나고 네. 또 저희가 엄마들한테 이제 뭐 시기별 정보들 같은 것들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엄마가 해주시면 좋으신 말씀들 그리고 이 시기에 해주면 좋은 놀이들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한테도 적용을 해서 네 제가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본인이 느낄 정도니까 네. 아이도 좀 많이 달라지겠어요. 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 만나는 이런 그 교실을 할 때는 저희가 좀 의상을 위에 화이트 의상을 입고 가요. 네. 제가 유치원에 데리러 가면 제가 그 화이트 의상을 입은 날은 엄마 오늘 또 배부른 엄마들 만나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엄마 오늘 기분 좋다고 좋아 아이가 보인다고 느끼는구나. 네, 제가 왔을 때 좀 그 엄마들을 만나는 시간들 저렇게 잔잔한 여운으로 남나 봐요. 그래서 미소가 좀 밝게 집에 들어오나 봐요. 네. 그래서 아이가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배부른 엄마들하고 기분 좋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신기하네요. 네, 아이들이 더 먼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바로 창직의 장점인 것 같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발전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일을 할 때 그 경험에서 많이 출발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경험을 좀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네. 그냥 육아하는 거 우리 아이들 좀 잘 키워야겠다. 예.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게 직업이에요. 그렇죠. 이 경험을 누군가에게 전해야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실제로는 내가 다 하진 않았지만 책에는 있는 좋은 내용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가르치다 보면 이 말이 참 무섭잖아요. 네.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행동이 바뀌어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그걸 직업으로 승화시킨다는 거는요. 거꾸로 보면은 직업이 나를 다시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직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직업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대신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죠. 더 잘하려고 하고 누군가한테 전파하려고 하고 그러면 아마 본인도 모르게 이제 아이들이 느끼는 것처럼 본인도 모르게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저출산이 굉장한 문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은 더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지금 이 베이비 플래너라는 직업 자체가 네. 좀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네, 누가 봐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그 고령화가 빠른 나라고 네. 출산율이 낮아지는 나라인데요. 전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네. 선진국 중에서 가장 젊은 나라로 꼽히는 나라가 프랑스하고 미국이에요. 네. 이유는 이민을 많이 왔습니다. 그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는 통일이라는 강력한 요소가 있어요. 네. 뭐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한 10년 안에도 통일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외국 이제 엄마들이 들어오죠. 지금 그 국제 결혼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분들을 폄하해서가 아니라 대체로 이제 그 국제 결혼이나 해외 들어오시면은 네. 아기를 좀 많이 낳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저출산인 거지. 네. 이 문제를 계속 두라는 정부도 가만히 안 둘 테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여건이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이민을 받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길게 본다면 오히려 폭증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오히려 출산율에 맞춰서 정책이 만들어지거나 시장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그때 아마 대비가 안 될 겁니다. 네, 지금 그냥 이거는 과도기죠. 그래서 프랑스도 출산율이 늘고 있고요. 미국도 늘고 있는 것들은 그 나라들이 이제 출산율이 줄어들 때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네. 그 점에서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제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보고 싶어요. 김유미 플래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에 보면 그거 괜찮아 보이니까 나도 해볼까? 라고 물어보면서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괜찮을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처럼 경력 단절된 엄마들이 많다 보니까 네. 나도 좀 할 수 있을까? 네. 그거 괜찮아?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 적게 낳는데 플래너만 많아지면 힘든 거 아니야? 라고도 네. 걱정 많이 하시고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저출산 지금 그 시대가 오히려 기회라고 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정말 하나만 낳아서 제대로 잘 키우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한 인터넷 정보보다는 나는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해.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가를 찾으시는 어머니들이 늘어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주변에도 괜찮아.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저는 사실 이런 표현을 좀 쓰면 안 되지만 유일한 직업이라고 우리 그 임신 출산을 겪은 엄마들이 이 경험을 토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아닐까라고 되게 직업에 대한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런 자부심이 필요하죠, 대표님. 그럼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을 이제 너무나도 잘 활용하는 세대예요. 그러다 보면 상담을 하면서 느낄 때 좀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주부님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땐 어떻게 조언을 해주세요? 맞아요. 사실은 저희가 산부인과 이제 원장님분들하고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원장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엄마들이 나보다 의사보다 인터넷을 더 믿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네, 그만큼 사실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죠. 그렇죠. 인터넷 정보를 엄마들이 100% 신뢰를 하고 커뮤니티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보들이 다 맞다고 좀 보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제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되 엄마의 주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주변에 저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리지만 저는 의료 지식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도 전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의사와 상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이 아플 때 인터넷 검색해서 사진 올리셔서 네. 우리 아기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시는 엄마들 있으세요. 근데 그 엄마들이 주시는 거는 참고만 하셔서 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 베이비 플래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요? 네, 저희가 그 한국 베이비 플래너 협회에서 이론 교육을 받으세요. 네. 이론 교육을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이수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현장에 나오셔서 각 지역 선임 플래너님들과 함께 현장 교육을 받으세요. 실무 교육을. 그래서 그거는 이제 플래너님들의 활동하시는 거에 따라서 보통 한 달 정도 이루어지고요. 네. 그래서 한 달 이후에는 각 지역에 배치가 되셔서 플래너로서 활동하시면서 그 주변 선임 플래너님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서 시작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플래너가 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역량이라든지 자질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플래너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마음,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플래너라는 게 많은 엄마들이 생각을 하시지만 고객 한 분 한 분을 사실 수익으로 본다면 저는 이 플래너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당연히 이 엄마들과 진심을 다해서 신뢰를 가지고 임신 출산이라는 게 많은 부부고 엄마들에게는 정말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고 그 생명이 어떻게 이제 커 나갈지를 도움을 드리는 사람인데 그런 제가 단지 이분들을 어떤 수익으로 보고 접근을 하고 컨설팅을 해드린다면은 그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심을 가지고 이 한 분 한 분과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관계를 유지한다면은 당연히 수익도 따라오지 않을까요? 수익이 어떻게 네. 발생을 하나요? 제가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렸구나. 수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어떤 협회에서 기본적인 수익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플래너의 역량에 따라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협회에 공식 등록은 되어 있지만 네.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플래너의 역량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개인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스토리 채널을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많은 뭐 포털 사이트나 카카오 스토리에서 베이비 플래너 검색을 하시고 저한테 많이 상담 문의를 하세요. 네. 그래서 저처럼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과 또 소극적으로 사실 처음 엄마들이 경력 단절을 딛고 재취업을 하실 때는 큰 돈을 벌려고 나오시지 않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 달에 100만 원만 받아도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부분들은
플래너님이 조절을 하면서 저희의 가장 장점은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네네. 네. 아무래도 시간 관리에 자유가 네. 있다는 점일 텐데 네. 그럼 기관에서는 좀 어떤 도움을 주나요? 저희가 그 베이비 플래너 협회에서는 네. 어떤 제휴 업체를 관리해 주신다던가 그리고 저희 플래너들이 굉장히 다양한 업체와 제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휴 업체 교육을 준비를 해 주신다던가 네,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 주시고 있으세요. 네. 혹시 주변 플래너 중에 미혼이신 분도 있나요? 아, 네. 저희 일산 지역에 아주 미혼의 미모의 플래너님이 한 분 계신데요. 네. 사실 엄마들이 기혼자가 아니면은 플래너 할 수 있을까 예. 많이 걱정들 하셨어요. 그런데 미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저희 기혼인 플래너님들은 퇴근 후에 아이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시간을 사실 플래너에 할애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혼인 플래너님들은 그 시간까지 활용을 하셔서 네. 더 많은 업체를 관리해 주신다던가 네, 더 많은 정보를 어머님들에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네. 오히려 또 만족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네요. 네네네. 보니까 그 동물 매개 심리사의 경우도 그렇고요. 협회로 묶여져 있지만 결국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베이비 플래너도 같은 경우일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협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더 나은 건가요, 대표님? 우선은 초반에 그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거나 네. 인식이 없을 때는요, 이 조직에 좀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협회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홍보거든요. 네. 베이비 플래너라는 명칭을 한 개인이 대한민국의 그 엄마들 대상으로 홍보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협회가 그런 역할들을 일단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하나의 직업이라는 건 하나의 또 기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제반 여러 가지들을 혼자 하는 것은 상당히 성숙된 상태에서는 가능한데 네. 초반에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협회의 어떤 그런 정교한 지원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어떤 시장에 대한 홍보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대신 이제 프리랜서에도 장점은 그렇게 해서 협회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네. 역량에 따라서는 이제 협회를 활용하는 거죠. 의력으로. 그렇죠. 네. 우리 협회에 또 그런 어떤 기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전 기본적으로는 협회나 조직에 속해 있으라고 일단 처음 스타트할 때는 반드시 권하고요. 네. 떠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수준이 협회 수준을 뛰어넘게 되면 그거는 서로가 알아요. 그때가 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떠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예를 들면 뭐 이익이 뭐 협회랑 나눠져야 된다거나 협회에서 하는 일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모르면 알지도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체계적인 좀 지원 안에서 성숙한 어떤 훈련을 받으시고 경험 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길을 갈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한 창직의 방식이죠. 예. 그렇죠. 국내 베이비 플래너 시스템에서 좀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우선 하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 조금씩이지만 다른 직업군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꽤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틈새 시장에서 하나의 어떤 모델을 만드신 건데요. 대체로 이제 이 베이비 플래너가 이제 좋은 직업이다가 되면 창직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게 다른 직업군이 확장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활동 범위를 넓혀버리는 거죠. 네. 그랬을 경우에 베이비 플래너라는 어떤 이 직업이 어떤 그 상징성을 가질 것이냐, 경쟁력 가질 것이냐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듣기로는 폭이 굉장히 넓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부 다 해주시는 분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이니까 네. 투자한 시간 대비 어느 적절한 어떤 이익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상당히 쉽게 생길 것 같아요. 선이라는 게 아직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 선은 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아까 의료 정보는 전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플래너가 하나의 뭐 의사를 대신한다거나 전문가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베이비 플래너의 영역을 잘 이게 포지셔닝을 하셔가지고 그 다른 직업군들과의 명확한 차별성을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하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안 네. 그러면 시장이 급속도로 이제 희석돼서 모두가 베이비 플래너가 되어버리는 상황도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베이비 플래너 직업은 사라집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접 뛰다 보니까 느끼는 점이 또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우리나라의 그 베이비 플래너라는 직업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네. 얼마나 됐죠? 지금 국내에 들어온 지 3년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뭐 3년 정도 되었다고 해도 뭐 협회가 구성이 되고 뭐 각 플래너가 교육이 되고 하는 과정들이
겹치다 보니 진짜 지금처럼 왕성한 활동을 한 건 아직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스템적으로 사실 뭐 플래너 교육이라던가 그리고 뭐 업체 관리라던가 네. 그런 뭐 어머니들에게 드릴 수 있는 뭐 정보의 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맞아요. 되어야지 저희도 플래너님들이 좀 더 원만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홍보가 좀 덜 된 것도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홍보는 뭐 시간과 비용의 문제입니다. 네. 얼마나 하느냐인데요. 돈을 들이는 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답이고요. 네. 전 첫 번째로는 일단 시간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조직을 만들고 직업을 가질 때는 준비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3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아마 효과를 볼 거야. 네. 때로는 5년이 한데 우선 조급함을 버린다면은 웬만한 직업들은 언젠가 나타납니다. 네. 우리가 미래학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한 직업은 안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문제는 그걸 너무 빨리 당길 때죠. 네. 저희 그 뭐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그 항상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네. 늦어도 문제지만 빨라도 망해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라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네.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면 특히 창직은 직업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인내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음. 번째로는 이제 협회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조직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근데 협회가 존재하려면 협회 운영 경비가 필요하고요. 네.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협회 자체는 수익을 내는 수 있는 모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 협회는 당연히 협회에 있는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움직여야 되는데 네. 이제 잘 되는 협회와 안 되는 협회가 따져보면 얼마나 이 회원들과 협회 사이 유기적인 관계가 끈끈하냐 싸움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소속계에 있는 베이비 플래너 분들이 협회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협회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협회가 사라지면 베이비 플래너도 사실 동시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초반에는 공생관계라는 역할들을 굉장히 인식을 좀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음. 우리가 뭔가 해서 이 협회의 어떤 부족함들을 채워낸다면 전체적으로 베이비 플래너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역으로 제안하거나 참여하시는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베이비 플래너의 직업 전망을 좀 한번 해볼까요? 뭐 좋다 나쁘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좋다는 쪽에 네. 걸겠습니다. 뭐 아이들 출산율이 적다고 하지만 아동 시장이 줄지 않거든요. 네. 뭐 저희가 아이를 키워봐도 일단 하나에게 투자하는 돈 자체가 너무나 다르고 시간이 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점만. 다만 이제 문제점이라면 아직까지 국내의 어떤 이런 자문 시스템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베이비 플래너 협회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어떤 자문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직업군이 갖고 있는 어떤 이건 한계 때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늘 긴장감을 좀 가실 필요가 있어요. 뭐 우리가 뭐 미래 직업이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나겠지 하다가는 누군가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으면 결국 시장이 사라지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적절한 투자, 적절한 봉사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다면 때가 되면 필요한 직업은 반드시 성숙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너무 빨리만 그 시간에 조급함만 갖지 않으신다면 저는 좋은 직업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네. 있는 거죠. 네. 베이비 플래너로 활동하면서 느끼는 매력들이 있잖아요. 그 매력이 어떤 건가요? 사실 제일 베이비 플래너라는 직업이 가지는 매력은요. 엄마로서 아이 양육과 일을 둘 다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많은 워킹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실은 요새 뭐 어린이집도 얘기 많이 하시고요. 네. 맡길 데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시댁이 굉장히 부산에 있고요. 도와줄 수가 없네요. 네네네. 저도 친정에도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는 네. 어린이집에 유일하게 양육을 지금 부탁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에만 제가 활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엄마들이 아이 양육도 포기하지 않고 육아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예. 나의 자아 실현도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베이비 플래너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네네. 당부하고 싶은 말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베이비 플래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냥 뭐 막연하게 이거 직업이 좋을 것 같아. 나 네. 아이 키우면서 하기 좋을 것 같아라는 마음으로 달려드시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직업이에요. 네. 어쨌든 사람을 만나고 그렇죠. 상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과의 인연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본 인연은 또 어딘가에서 다시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그 인생의 처음 스타트를 함께하는 사람인데 네. 어느 정도의 사명감이 없다면은 네,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베이비 플래너에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나 이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시는 이제 후배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엄마로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본인의 이름을 찾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내만이 아닌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좀 다잡으셔서 제가 볼 때는 시작이 반이라고요. 일단 좀 뛰어나와 보시는 게 그렇죠.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실행에 옮기는 분들은 그렇게 네. 많지가 않거든요. 본인의 이름을 찾으라는 말이 참 감동적으로 네. 들리네요. 대표님, 그 사실 보험이나 웨딩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당 인당 얼마로 보고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진정성이 있어야지 좀 장기적으로 가게 되는 것 같죠? 진정성이라는 게 일단 전 두 가지 의미를 보는데요. 네. 일반적인 진정 말고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인당 얼마라는 이 관점은 사실 직업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정말 월 100만 벌어도 좋겠다. 네. 이 마음 유지하는 게 진정성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벌고 나면 200을 벌고 싶고 300을 벌고 싶은데 이때부터 이제 과해지거든요. 네. 결국 상대하는 분도 엄마인데 네, 그렇죠. 그분도 아이를 키우는데 예. 사실 내가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많이 지불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내 고객들도 엄마인데 이 정도 지불하면 충분해. 이 마음이 사실 진정성의 직업인으로서의 진정성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안 받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수입이 어느 정도 올랐다면 그 안에서 얼마나 자족할 수 있는가. 그런 점에서 진정성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심인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마음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거 유지하는 데 노력하시면 아마 뭐 고객분들이 뭐 지불하지 않고 언제까지 그 서비스 받지는 않거든요. 네, 미안해서라도 사실 제가 그러지 예, 않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창직은요, 기존에 있던 시장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보다는 영역을 제대로 포지셔닝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따라야지만 그 직업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백기락 대표 그리고 김유미 플래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향후 20년 안에 로봇이 대체할 가장 유력한 업무는 텔레마케터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타임은 로봇 텔레마케터가 보험을 판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기존의 자동 응답처럼 일방적인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처럼 고객과 대화도 하는 로봇 텔레마케터는 잠재 고객에게 전화를 건 후 정보를 꺼내고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로봇은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전화 마케팅과 고객 불편 사항을 접수한다는 점에서 그 장점이 도드라지고 있는데요. 비단 텔레마케터뿐이 아니라 회계와 감사 업무까지도 이미 자동화 소프트웨어가 처리하는 비중이 늘고 있어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은 높다고 하네요. 더구나 이제는 로봇이 도저히 대체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분야도 이미 상용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업 실적부터 주가, 환율, 시황, 프로야구 경기의 결과까지 나오기 무섭게 로봇 기자가 신속히 기사를 쓰고 미국 온라인 콘텐츠 회사 스타트시트는 로봇이 쓴 기사를 주요 언론에 판매하고 있는 현실 속 이야기인데요. 게다가 내러티브 사이언스는 경제 전문 미디어 포보스의 특정 알고리즘으로 쓴 금융기사를 판매까지 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지식 노동의 분야까지도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현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로봇이 대체하게 될까요? 카이프레이 옥스퍼드대 교수는 현재 직업의 47%가 20년 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직업이 그만큼 사라지면
그 환경에 적합한 더 나은 직업이 창직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건 사실이겠죠. 그만큼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는 개념인 창직이 각광받을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미래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본인의 재능과 능력에 맞는 관심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앞으로 각광받을 만한 새로운 직업을 직접 창조하는 창직을 준비하는 일, 권하지 않을 수 없겠죠? 창직만큼 영원한 직업은 없습니다. 창직만큼 영원한 직업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미래를 대비할 절호의 시기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창직의 문을 두드리세요. 두드리면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과 출산 이후에 경력 단절을 두려워하시고 도전을 하기를 주저하시는데요. 자,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